근데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막 급하게 오셨다가 급하게 가시다가 좀 푹 쉬다 가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하는 음. 거가 있어가지고 어제도 어. 사실 학교 수업 자고 어. 그거 큰 모든 차리고 어. 그냥 온 거예요. 아, 그래. 네. 도저히 뭐 중간 이것도 계속 좀 미루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저는 시간 나고 그러시면 뭐 좀 푹 쉬시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응? 감사합니다. 여기 뭐 아무도 없잖아 이게. 응? 그 다음에 저 숲속에 이렇게 산책하면 조용하게 좋잖아요. 응? 너무 그동안 쉬지를 못했나 싶기도 했어요. 여기 딱 보니까. 예. 사실 이 일만 하면은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일하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오히려 쉬고 싶다 이렇게 되죠. 푹 쉬면 어떻게 돼요? 일하고 싶다 이렇게 돼요. 응?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럴 때 일을 해야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하면서 맨날 쉬고 싶다 이래요. 그럼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충실하지 못한 셈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푹 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 일하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 뭘 하든. 억지로 하는 일이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푹 한 번씩 푹 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막 억지가 아닌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절실함이라든가 또는 간절함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이 경험 상태일 때 모든 일은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해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강박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그게 아니라 차라리 반대로 푹 쉬우면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과 간절함이 오히려 더 일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름 그러니까 잠도 많이 자고 그러니까 되게 게으름 피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풍경 때문인지 자연이랑 이런 도심이랑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뭐가 다르겠어요? 자,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모든 게 마음 상태예요. 어차피 보이는 거, 들리는 거라는데 요 들어와서 이 망막에 맺히는 요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귀에 들리는 요 경험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용이 다른데 뭐라고 그럴까, 사실은 마음 상태라는 것은 내용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정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렇잖아.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은 내용이 아니라 단지 알아진다는 사실로 살면은 내용 따라서 마음이 출렁이지 않게 돼요. 마음이 동요가 없게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수행이라 그래요. 명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정하다, 고요하다, 평온하다라고 이런 이 마음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함을 이 명상이다 그래요. 자, 그렇게 되려면 내용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용에 초점이, 이 삶의 관심의 초점이 내용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있어야 돼요. 경험. 실제의 경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뭐예요? 이 촉감이 실제의 경험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촉감이 좋으니 싫으니 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야. 이 생각은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나서 알아지는 것은 경험인데, 좋다 싫다는 내용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촉감이 좋다 싫다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좋다, 싫다, 요 경험이 좋다, 싫다는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국장을 먹으면은, 청국장이 입에 닿는 입의 이 촉감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잖아. 근데 맛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대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생각으로 살면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로 경험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편이다, 또는 좋다 싫다에 빠진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만 산다면은, 예,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자유의 삶, 평온, 평화, 그리고 이 비교에 의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 비교가 없는 그런 행복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충만감이라든가 이런 감사함이라든가 이렇게 표현되는 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아닌 생각,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대한 생각으로 살면은 그러면 항상 조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이다,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알아지는 내용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실제 경험으로 사는 삶이 바로 명상이다,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어떤 뭐 종교적인 신비한 이런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불편하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과 절대적인 자유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삶이냐? 라고 하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답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 경험으로 사는 삶이고 지금 여기 실제 경험을 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 충실한 그런 삶인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해주신 말씀을 약간 어떤 판단보다도 감각 자체로 받아들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일어난 판단이 제가 불편하지 않다면 그거를 쫓아가도 예. 그런데 그 판단 또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면 결국 그것 또한 불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판단에도 바로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과거의 경험에 쓰이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자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라고 그럴까, 우선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언가 가령 예를 들면 무언가를 들으면은 맞아 이러네, 맞아 또는 옳아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문제를 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들은 거거든. 근데 내가 사실은 몰라서 그 어떤 예를 들면 강의를 듣든 또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든 어떤 걸 몰라서 나는 그걸 듣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보고 이 사람 맞는 말 하네 또는 이 사람 틀린 말 하네 이래요. 아니 나는 몰라서 들었으면 나는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알기 때문에 아 이건 맞는 말이네, 틀린 말이네 되는 거잖아요. 안다면 굳이 그것을 들으려는 마음이 굳이 애초에 나지도 않았을 텐데, 몰라서 사실은 뭔가를 들어보려고, 뭔가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해서 들어놓고는 들으면서 아 이 사람 맞는 말 하네, 이 사람 틀린 말 하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다는 생각이 맞는 줄 어떻게 알죠? 알아서 맞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맞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알면 그것도 그러면 뭐 들을 필요도 없잖아. 애당초에 알았던 거잖아. 자, 그래서 봐요. 참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살면서도 너무나 황당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맞다 틀리다는 생각이에요. 맞다는 생각, 틀리다는 생각. 아, 저 사람 맞는 말 하네, 저 사람 틀리다는 말을 하네. 이 일은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정말 내가 알아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정말 안다면은 뭔가 궁금함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뭔가를 한번 들어보고 배워야 되겠다 또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맞다는 생각이나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 틀리다를 하려면은 알아야만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서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맞다는 생각이나 틀리다는 생각은 맞다라는 생각이 맞다라고 할 수 없고 틀리다는 생각이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도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맞다는 생각이나 틀리다는 생각이 들면은 판단이라고 통상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이제 또 좋다 싫다도 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죠? 평생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이지 않는 그때의 삶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리고 내가 아는 보는 그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의 삶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는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좋다는 생각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좋다는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쏘았다는 그런 것이 많죠. 어떤 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사람이더라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살다 보면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한평생을 살아보고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또 좀 모르겠어. 응?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는 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좋다는 생각은, 그때 싫다는 생각은 이게 맞는 생각일까? 그러니까 좋다는 것이 좋은 줄을 알 수가 없죠. 싫다는 것이 정말 싫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판단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판단대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사기꾼들은 남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신뢰가 가도록 뭔가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남에게 뭔가를 속이려는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어찌해야 믿을 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일어나게 할까? 이걸 연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사기치는 거죠. 근데 남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연구를 하지 않겠죠.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나겠죠. 그러니 오히려 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들은 그 자체가 오히려 잘못하면은 사기당하기 쉬운, 속기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렇게 판단 분별한다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사기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근데 자기 스스로가 사기친다고 알면은 자기 스스로는 그 생각에 안 믿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기 깨니까 생각에 스스로 속는 아니죠. 거죠. 네, 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 꼭 사기꾼 같죠. 생각이 일어날 때는 꼭 진짜 같죠. 그러니까 생각이 사기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사기꾼이 아니라 생각은 속이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생각은 그냥 그렇게 작용 되는 걸 생각이라 그래. 근데 그걸 진짜처럼 그렇게 믿으니까 소금이 일어나는 건데 소금이 일어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착각이다 그러죠. 착각이다 그런 거예요. 착각은 내가 착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 같은 상태이잖아. 그래서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근데 그게 힘든 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충분히 돼요. 네. 충분히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늘 뭐 사물을 보든 뭘 보든 예를 들어서 컵을 딱 보면 그 이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컵 이러면 벌써 생각 내용이 딱 붙는 거예요. 관념이 얘는 물을 마시고 뭐 도자기로 빚어졌고 막 이런 생각이 딱 밀착되어서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생각을 맞다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안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할 때나 뭐 이렇게 강의 들을 때나 이럴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게 예. 접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상을 직접 하잖아요. 이렇게 가부좌 틀고 뭐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해져요. 뭐 어찌됐든 뭐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앉아있으면 더 막 생각이 엄청 많다는 게 더 집중이 돼요. 평상시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모르고 지금 생각하니까 생각에 쫓고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랑 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면 막 생각이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막 그 두더지 잡기 아세요? 그것처럼 탁 치면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평상시보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초반기에는 안 했어요. 그 어느 날 사실 처음 명상도 어제 배운 것도 아니고 요가 하다가 그냥 제가 자리 틀고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또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을 길게 잡으면 진짜 집중이 돼 생각이란 이놈이 고요해져서 안 튀어올까? 근데 거기까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몇 초? 가 고요해질 때가 딱 있고 또 계속 올라와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보통 뭐 명상을 하면 집중돼서 뭐 빛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상이 보이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 생각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오히려 그뭐 이빠사나라고 그러나 알아차림을 스스로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을 하면은 그러니까 올라왔던 뭐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는 조금 고요해져요. 생각이 안 쫓고 그냥 계속 알아차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생활하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트러블이 있었어요.
뭐 남편하고 뭐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화가 딱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화 나는 것도 몰랐어요. 명상 훈련 하기 전에는 막 내뱉다가 다음날 이제 알아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게 이제 계속 좁혀지더라고요. 어떤데 그 다음 단계 지나서는 지금 할 때 딱 내뱉어 놓고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툭 튀어나오면 명상하던 자리로 가요. 그럼 자세만 딱 잡으면 고요해지고 이게 올라왔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그렇게 할 때는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 생각 내용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잡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 삶을 하고 이렇게 관념하고 같이 딱 붙어가지고 딱 올라오니까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분리 좀 표현이 좀 그러는데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제 봐요. 사실 우리는 만약 여기에 아주 풀풀 끓는 물이 있다라고 봐요. 자, 풀풀 끓는 물인데 이게 도자기가 아니라 쇠컵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아주 뜨겁겠죠. 그런데 이게 따라 놓으면 풀풀 끓는 물이 풀풀 끓고 있질 않지요. 그 도자기도 참 이게 컵도 쇠컵이라면 컵도 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 갈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풀풀 끓는 물이 끓고 있다는 게 보이지도 않고 이 쇠컵에도 이게 뜨겁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 그냥 물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나면 그냥 이렇게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경험이 있는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판단을 해서 조심스럽게 잡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다가 손이 멈칫해져요. 가다가 멈칫해져요. 응?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 손이 함부로 가지 않아요. 가지지가 않아요. 이제 내가 명심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잡아야지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으면요. 뭔가 그냥 덥석 잡으면 자꾸 저절로 없어져 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판단이야, 결국.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경험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자, 이거는 이거는 실제 경험으로 확인된 거예요. 머리를 전혀 쓰지도 않았어요. 실제 경험 확인된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이면 이 머리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냥 작용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떤 거냐? 그 판단이라든가 생각이라는 것이 지나가다가 어떤 순간의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가 많죠? 부부간에 싸우다가 또 싸움하다가 실컷 싸워놓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오해했었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도 내가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판단해 주지 않아도 그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생각을 규정함이 없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뿐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만 인식되지 그렇다라고 이렇게 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한 자각이다라고 이름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의 내용이 생각대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것을 내가 알 수 없지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이건 알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또는 이건 알 수 없으니까 규정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들 뿐이지 규정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규정된 상태가 그대로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사라질 뿐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그 생각을 바탕으로 고집할 수도 없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요. 물론,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규정해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상대방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은, 스스로는 불편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다는 것은, 아, 상대방이 지금 그런 경험이 없어서 또는 그런 것을 몰라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는 바보 같다는,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바보 같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약간의 그 자각이라고 했던 그 경험들이 이해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고사님은 보면은 몇 번의 경험으로 이게 빨리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통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일상생활에도 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자꾸만 뭐 그런 이해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무아라는 그런 거 하며 맛이라는 것도 사실 예전에 칼국수를 끓여 먹었는데 콩칼국수인데 잘못됐어요. 제가 빚었는데 그리고 남편도 뭐 겨우겨우 제가 해준 성의가 있으니까 조금 먹고 너무 남은 거예요. 다음날 팅팅 불어갖고 너무 맛이 없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제 정성이 들어가 아까워서 제가 다음날 죽처럼 된 거를 먹었어요. 그때 딱 먹었을 때 난생 처음 느끼는 그 늘 여사님 그 생생하다는 그게 이렇게 확 느껴지면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콩의 맛과 밀가루의 맛과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생생하게 싹 오는데 뭐 이건 희열도 아니고 너무 그냥 생생하다 그 자체밖에 없었어요. 평상시 그때 제가 딱 그동안 내가 뭘 음식을 먹었을 때 기억 속의 맛으로 먹었구나. 이 자체 이거로 먹어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럼 태어나서 그날 저는 처음 느꼈던 거예요. 고유의 이 맛이라는 이걸로 먹는다는 게 그때 그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그 맛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모든 걸 먹어도 맛있다 맛이 없다 이런 게 별로 아니라 아무거나 저는 그 가리는 게 없어요. 잘 먹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다른 것들도 사실 뭐 눈으로 본 것도 그런 생생한 경험들이 있었고 귀로 듣는 것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그 경험하고 거사님의 경험은 어떤 차이일까? 그 경험에도 이게 강약이 있나? 이게 아까처럼 뜨거 하는 게 지독하게 뜨거 이렇게 놀랄 정도의 그런 경험치였나? 저는 그때 그게 왔어도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지 그게 막 이후에 뭐 이렇게 뭐 적용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경험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강약이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되지는 착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이 몇 번 돼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떤 경우 한 번 딱 그런 경험이 있고 나면은 다시는 손이 이렇게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손이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두 번, 세 번, 여러 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자세 안 가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강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굳이 어떤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시 뭔가의 규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어제 과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뭐 이런 얘기를 했나?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나 둘 다 이 어떤 수행자들의 어떤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둘 다 결론은 좀 그 발견되는 순간의 경험은 비슷한데 무슨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가령 수행을 통한 자각의 경험은 어제 규정함이 없고 그 사람들은 다시 규정함이 있기 때문에
관념화가 돼서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어떤 이 규정이 경험에 자꾸 있게 돼서 또 그게 깨지는 경험이 또 한번 있게 되고 이렇게 몇 번 돼야 이제 다시 규정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규정함이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것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는 것을 하면서 규정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지, 사실 경험 그 자체, 그 순간의 경험 그 자체에 그게 달라서인가? 이건 아니. 경험 그 자체는 일어났을 때 어떤 자각이라는 경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규정함이 작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죠. 근데 이것도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규정함이 많은 사람은 다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규정의 경험이 적은 사람은 다시 규정될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연기법이라는 그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는데도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런 경험이 와야지 좀 일상생활에서도 거사님처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강약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다가 우연히 며칠 전이었어요. 그 연기법 연기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그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이 있음으로 해서 걔가 또 연기돼서 또 이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 걔가 계속 물고 가서 이제 규정하는 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도대체 얼만큼 네. 그렇게 해야지 되지? 네. 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바로 길다는 생각, 그게 사실 같으면은 네. 다시 또 관념화가 되는 거예요. 길다는 생각, 그것도 연기된 거였고, 그것도 그렇죠. 경험에서 그렇게 그게 된 건데, 걸림이었나 보죠. 문제는 그것이 같다라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네. 이 규정하는 이게 네. 돼버려서, 그러면 이 규정함에 의해서 다음에 또 규정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어떤 생각에도 바로 생각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 왜? 그러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도 한 네, 과정이에요. 계속 연결돼 막다른 생각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들면 딱 그 생각되는 것 같은 요 착각에 빠지는 순간 다음에 일어나는 착각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다시 자각이 있고 또 그 규정이 깨지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정말 그러함이 자각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착각이 일어나든 말든 규정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 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뿐인 거잖아. 내 문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나랑 네, 아무 네.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이제 나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나라는 것이 관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렇다는 것은 나라는 것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동안 그런 모든 것을 내가 해왔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해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것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이 착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돼도 아무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비가 맨날 오는 거와 그냥 그런 거야. 그건. 근데 그 강한, 이제 내가 없다는 경험도 되게 좀 강하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건 이제 첫 경험이었어요.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게 여러 번 할 때 첫 번째 일어난 그 나 없음에 대한 그 경험을. 그때도 이제, 고사님, 그때 저거 진짜 놀랐어요. 약간. 이런 경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거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까 그냥 그대로. 그때도 딱 말씀하셨어요. 일어났으면 일어난 대로 그냥 그대로.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지만 거기에 또 제가 규정하지 않음이 생기니까. 그래. 네. 자, 그래서 판단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 말대로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판단의 생각도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래야만 삶의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령 감사님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명상 한다고 하면은 온갖 생각이 더 작용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평상시에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맞아요. 평상시에 그러한데 그때는 평상시에는 생각이 그렇게 없는 줄 알아요. 네. 단순한 줄 알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이럴 때마다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거만 있는 것 같아. 그 우리는 생각이 난 줄 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빠지면 그거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경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침에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끄러워 못 살겠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문제는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뭐 체계적이거나 뭐 앞뒤 순서가 맞다든가 이러면 또 괜찮을 텐데 그 두더지 찾기라니까요. 그것을 여기서 종잡을 수 걸로 없는 걸로.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항상 그러했어요. 단지 근데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다른 거에 알아지지 않으니까 맨날 자기가 단순한 줄 알고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자각돼야 되는 건가? 이놈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은 끝없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그 자체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왜? 전혀 지 멋대로 일하고 지 멋대로 사라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이거는 쥐가 일어났다 쥐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내용을 결정한 바도 없어. 그러니까 지 멋대로 일어나고 지 멋대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대로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이걸 내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도 아니야. 왜? 비 오고 바람 부는 걸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게 내 문제야? 비가 올 때 되면 오는 거고, 비 내용이나 뭐, 비가 뭐,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고, 보슬비고, 이슬비고, 뭐, 소나기고,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고 관계없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 비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내리면 내리는 거고, 그치면 그치는 거지, 그냥.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비 오면 우산 쓸 수 있으면 우산 쓰는 거고, 우산 쓸 수 없으면 맞는 거지, 뭐. 자, 바로 생각이라는 것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만은 수없는 생각이 종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자, 어떤 생각이 들면은, 그냥 어떤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보다. 누군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도 드네? 이런 생각도 드네?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지. 그럼 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이상한 거지.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 오네요? 이럴 수는 있지만은, 소나기 오면 안 되는데요. 소나기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요. 이만큼만 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오면 안 되는데요. 이래서 이게 뭐예요, 그게? 바보 아니?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바보예요. 소나기 오면, 소나기 오네? 그냥 그럴 뿐인 거죠.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럴 뿐인 거죠. 단지, 어떤 생각이 들어도, 소나기 오면 그냥 소나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기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산 쓸 수 있는 건 쓰고, 안 쓰면 되는 거죠. 생각도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누군가 판단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난 그게 그대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요.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러니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밖에 모르겠네요. 근데 이 생각대로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네요. 그럴 수밖에.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사라질 뿐이죠. 응? 네. 바로, 그래서, 이제, 수행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작용된다는 것이 알아지니, 바로 생각에 대한 이런 이해가 일어남으로써, 생각이 아무리 뭐가 일어나도 생각 따라서 동요가 없는, 그래서 무심이다, 무주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수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상을 하면은, 좀 고요해진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자기 자신을, 경험을 지금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모든 알아지는 내용에 바로 그러함, 그게 알아주고 사실 뿐인 거죠.
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명상인데, 예를 들면은 생각이 아닌 어떤 몸 느낌에 집중하려고 한다든가, 생각은 무시를 하고 요것만 알아지는 상태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바른 수행이라고, 바른 명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요것만 알아지고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은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을 사마타라 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프면은 진통제 먹는 거나 해열제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지 아픔이 알아지지 않게 하는 거지, 아픔이 치료가 되는, 아픔의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마타는 바로 그러해요. 그래서 어떤 뭐가 일어나면 또 불편하고 또 괴로워요. 또 그럴 때마다 또 그런 상태를 또 만들어야 예.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끝없이 악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잘 통하지 않게 돼요. 진통제나 해열제가 제일 처음에는 잘 통하다가 점점 잘 통하지 않게 되듯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은 이 바른 명상이라고 수행이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수행은 어떤 경험으로부터 자유,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원인 경험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 우리 모든 괴로움은 생각 내용대로라고 하는, 또는 생각 내용대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생각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내용은 경험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외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한, 여기에서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이 일어난 그대로면 괴로움은 없는 거죠. 그때 외면하고 회피할 때는 이미 뭐 저장된다 그러면 또 내가 있다는 개념이지만 말상 이해도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럴 때 회피하고 외면할 때는 이미 또 내가 규정하고 있는 거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든 다음 언젠가 일어나든 그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됐었구나 라고, 그러했구나라는 이 자각, 그런 자각이 한 번, 두 번, 또 가령 그것이 정말 강하게 와닿으면 한 번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 강함이 안 생겨서 그 여러 번의 그런 자각이 있음에 불구하고도 항상 뒷북 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항상 어떤 행동을 해놓고 아 참 이거 그랬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적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문제일까? 무슨 문제겠어요? 네. 그 순간의 경험이 강렬하면, 네.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그 강도의 차이가 있나 그랬죠. 네. 그렇죠. 굳이 이야기하면 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순간 경험이 강렬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의 강렬함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착각이 컸으면은 이 자각의 경험도 강렬해질 거고, 그 이전에 착각의 경험이 적으면은 이 순간의 자각의 경험도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의 경험이 강렬해야 자각의 경험도 강렬한 거예요. 착각의 경험이 강렬하지 못하면은 착각의 경험도 강렬하지 못해요. 착각의 경험의 강렬함은 뭐죠? 바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착각의 경험이 괴로움으로 들어가는데, 감사님 아직 삶에 괴로움이 그게 크지 않나 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착각의 경험이 강렬함의 현상은 뭐냐? 바로 우리가 불편이다, 괴로움이다, 답답해 미치겠어,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라고 하는 이 강렬하면 이 자각의 경험도 강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간절함이니 뭐 절실함이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내어지는 거지, 내가 강렬하게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나도 강렬한 경험을 하고 싶어 이러는 순간 사실은 이 착각에 빠지고, 이 착각에 빠진 것이 현상적으로 괴로움으로 드러나서,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착각이 되는 것은 점점 괴로움의 경험이 강렬해지고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 강렬한 경험됐을 때, 그럼 이제 정말 벗어나고자 하면 절실하겠지요. 그때 어떤 자각이라면
그 자각의 경험이 아주 중풍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적용한다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도 이제 스스로가 일부러 만들고 있어. 그런. 세상에 스스로 만든다는 말은 좀 이상하죠. 왜 그래? 괴로움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신이 바로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 내용을 계속 규정했으니까 그게 계속 괴로움이 된 거죠. 자,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인식되는 내용대로라고 하는 이 착각이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자, 맞다라고 하는 착각, 틀리다라고 하는 착각, 좋다라고 하는 착각, 싫다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것들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괴로움의 원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을 잘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고 싫음이 분명한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을 잘 만들지 않는 사람은 판단력이 좀 흐리멍텅하다라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을 잘 만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판단력이 흐리멍텅하면 판단을 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바보야 사람이 왜 물에 물 탄다 뭐 이러죠. 이런 사람은 삶에 괴로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 괴로움의 원인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판단력이 너무나 좋아. 좋고 싫음이 너무나 분명해. 예, 이런 사람은 괴로움의 원인을 잘 만들어가고 있어서 어느 순간 정말 큰 괴로움을 경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고 싫음도 분명하고 옳고 그름도 분명한 이런 사람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 또는 분명한 사람이다 라고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치어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야 어느 순간 괴롭게 되고 괴로움을 통해서 그것이 자각돼서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어질 테니 그렇지 않으면 자각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괴로움을 갖다가 안 좋은 거다 그러지 않고 부처님은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움을 시련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요. 왜? 괴로움을 통해서 자각이 있게 되고 자각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의 삶이 되니까 괴로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괴로움이 경험될 때까지 계속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면서 치닫하고 있는 꼴이니까 괴로움이 경험돼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라고 하는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뭔가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가 이제 또 이해가 되면은 그럼 자각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제 자유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움이라는 경험을 안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진리다.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만 자유라고 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성스럽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거는 천벌이 아니야.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괴롭다는 것은 뭔가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아서 괴롭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총은 진짜 하나님의 은총은 뭐죠? 평화, 행복이겠지요? 그럼 그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 괴로움의 경험이 있어야만 그 괴로움의 경험을 통한 자각이 있어야만 이제 평화와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정말 평화를 알게 해주는 감사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은총이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선물이야. 은총이야.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그걸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천벌이니, 벌을 받은 거니, 막 그래요. 그러니,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또 잘못 규정하니, 그 괴로움이 끝없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왜? 그때도 생각하고 또 규정하고 있잖아. 자,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은 이제 은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은총을 받지를 못하는 거지. 은총은 듣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꼴이. 그런 그 규정이 문제인데 사실 이제 저나 딸이나 이제 몸의 육체에 대해서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많이 아파요, 뼈가 부러졌다던가 뭐 두통이 온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딸도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그냥 이렇게 규정을 안 해요. 그래서 상당한 고통 이게 이 두통이 엄청난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남들이 보기엔 참아낸다고 하지만 그거 우리 참아서 그렇게 그거 못 견디거든요. 예. 그런 경험을 딸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대화가 돼요. 자, 그럼 우선 그거부터 하고 있어. 네. 어떻게 그러면 그걸 겪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내시경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도 그냥 해요. 수면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른 표현이지만 그 표현을 하자면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그냥 이렇게 물고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으로 봐요. 이게 아프다.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지음으로 인해서 다 이름 짓는 게 곧 규정이겠지만 이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이다라는 그 이미 개념이 있으니까 뭐 어떤 감각이잖아요. 사실은 이 뭐 통증도 그 감각을 계속 이거 통증이야 라고 빠져버리면 이게 아픔으로 오는데 그냥 몸에 오는 요런 감각 여기 내시경에 여기 이렇게 가서 꺾여질 때는 또 새로운 감각 그런 감각이에요. 좋아요. 그런 감각으로 그냥 계속 느끼는 거예요. 좋아요. 느낀다고 하는 표현도 좀 그렇고 그냥 감각이 알아져요. 좋아요. 이렇게 알아지고 저렇게 알아지고 좋아요. 그냥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냥 느껴지는 감각으로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그런 거 몸에 대한 아픔은 뼈 부러진 것도 많았는데 뭐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나중에 알고 났더니까 뼈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얼마 전에 여기 뼈 부러졌는데 저랑 똑같은 증상이에요. 어머 나 그때 뼈가 부러졌었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병원하고 난리치고 약 먹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넘겼냐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의 의문이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감망한다, 뭐 본다 이런 걸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또한 내가 뭘 주시하고 있는 뭔가가 보고 있는 나라는 게 자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로는 거사님 법담 듣고 뭐 이러면 그리고 제가 무한하는 것도 체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가 그럼 그거 경험하는 그건 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좋아요. 네. 자, 그 전에 한번 따님한테 물어봅시다. 따님도 어떤 몸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아픔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있었다라고 그랬죠? 뭐 물론 누구나 있겠죠. 자, 근데 엄마하고 경험이 같아요? 저는 그걸 겪는다라고 할 때 감각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야기한 그거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달라요? 그때의 경험. 그래, 뭐 위내시경이다, 뭐 대장내시경이다라고 했을 때의 경험. 근데 엄마는 이거를 떨어져서 지켜본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기보다 오히려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하나가 된다는 건, 뭐, 그냥 쉽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 거, 한번 표현하는 거 같은 거. 그냥 감각이에요. 그냥 감각이다. 그러니까 뭐, 이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감각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 따님의 경험을 바로 수행이다라고, 명상이다라고 이렇게 말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따님도 가령 그것에 뭔가 이 규정, 이게 뭐 아픔이야, 병이야, 괴로움이라 규정함이 없이 그냥 감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잘 겪어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겪음이죠. 그렇잖아요? 예, 따님의 경험이 바로 수행이다, 명상이다, 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즉, 올바른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예요. 자, 그러면 감사님은 왜 그런가? 사실은 감사님의 경험도 따님과 똑같은데, 네, 맞아요. 네, 누구나 다 그러한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람은 지금 이 경험을 지금 경험되고 있잖아요. 경험되는, 감축되는 건 당연한 거죠. 가령 여기다가 바늘로 찌르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심지어 부처님 예수도 똑같아요. 바늘로 찌르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바늘로 찌르면은 사실은 일어나는 일은 요게 찔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뭔가의 느낌이겠죠. 감각이겠죠. 요게 누구나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늘에 찔려 그러니까 아파라는 이 생각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경험이라는 것인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 여기 일어난 감각이야. 근데 생각 경험에 빠져서 그래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감각만 이러면은 어떤 경우는 그냥 뒤에서 뭐 가시 찔려도 뭐 두려움이 아니라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뭔가 느낌이 있을 어떻게 보면 감각되는 것일 뿐이에요. 응? 찔린다는 데 대한 공포가 없지요? 근데 제가 찌른다 하면은 찔리지도 않는데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주사를 맞는 주사가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줄 아세요? 주사 맞는다는 생각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사를 맞는 게 요 감각으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맞아요? 생각으로 주사를 맞는 거예요. 지금 주사를 맞고 있다가 주사는 아픈 거야, 주사는 안 좋은 거야.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고 지금 이 순간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단지 요 감각만이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모른 채로 찔려서 뭔가 느껴지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모른 채로 찔리면은 그렇게 뭐 고통스럽다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와 같은 경험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 일어난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일어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생각은 일어나는 거지. 생각은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앞에 여러 경험에 의한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은 생각대로고 감각은 감각대로죠. 자, 이러면 생각이 나도 괴로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또 어떤 경험은 또 이런 경험은 이제 감사님의 경험처럼 돼요. 이걸 지켜본다. 지켜본다. 지켜본다? 지켜보지 않으면 안 알아지나? 우리는 지켜보지 않아도 감각은 일어나죠? 감각은 되지요? 응? 네, 다 알아줘요. 예. 다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자, 그냥 일어나는 생각과 그냥 일어나는 알미지, 그걸 내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켜보는 나라고 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봄이라 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함이 그냥 알아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경험 또한 우리가 그 알아진다는 그게 뭐냐고요? 네. 아니 그게 뭐냐니? 그건 비처럼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지 그냥. 응? 자,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그냥 들리는 거잖아. 그냥 들리면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알아진다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거지. 응?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아요? 알려고 해야 비로소 알아져요? 그 관계없이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 네, 그 이해는 되는데 자꾸만 여기에서 자, 그거는 왜 자꾸만 이래? 네. 어디서 이런 걸 어디 들었겠지. 그래. 뭐 지켜보는 나라든가 뭐 이런 거 어디 들을 거라 읽었겠지. 네, 자꾸 미세하게 자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생각이. 네. 자, 그거는 어디서 들은 것이 있으니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응? 결국에는 맞다 틀리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뭔가를 들었어요. 뭐 컵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컵이 뭔지를 잘 몰라. 예를 좀 합시다.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도시에서 학교 수업에 이 벼라는 것은 쌀은 요런 나무에 쌀은 요렇게 열리는 거고 요렇게 커서 요렇게 추수해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라고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들었어. 사진으로도 봤어. 응? 사진으로는 보여줬어요. 이게 벼고 여기서 쌀이 열리고 이렇다는 건 사진으로는 봤어요. 근데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자, 근데 어디 가니까 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쌀에 대한 그 벼지 쌀이지. 맞아. 당신 참 잘 안 해. 잘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시골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응? 이 논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이제 벼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벼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벼예요? 야 이게 벼잖아. 이게 벼야? 나는 벼를 알았었는데 그럼 내가 벼를 모르는 거네? 난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벼가 뭔지 알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당신 벼를 안 해? 쌀나무를 안 해? 맞아 그랬는데 정작 앞에 벼가 있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벼를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나? 사진은 그 쭉 성장 과정 중에 어느 하나를 찍은 거겠지. 그럼 그게 아닌 다른 상태에 되어 있는 그걸 또 모르겠지.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사실은, 자, 맞다는 사실은 어디 선생님한테 들은 그 경험에 의해서 맞다는 것이 시작됐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또한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벼 아닌 것을 벼라고 이야기하며 설명했다면은, 응? 그러면 정작 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틀려, 저 사람은 벼를 모르네, 이럴 거 아니야. 선생님 말을 자기는 선생님 말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런데 선생님도 벼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벼 아닌 것을 벼라고 설명을 실컷 들었어. 그러니 어떤 사람이 정작 벼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 사람 벼 모르네. 틀렸어. 누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틀렸다는 생각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생각은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맞다라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생각도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맞는 줄 어떻게 알아요?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도 틀린 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예. 자, 근데 정작 생각은, 맞다, 틀리다는 생각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들은 바가 없다면은 맞다, 틀리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감사님도 어디서 수행에 관련돼서 들었어요. 지켜보는 나, 이런, 관찰하는 나, 알아차리는 나.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니까, 이게 알아차리는 나라고 하는, 내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관찰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에요.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어디서 읽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지켜보는 나인지, 그냥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야. 경험은 그냥 일어났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걸 지켜본다? 관찰한다? 이건 어디서 읽은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이 관찰한다는 걸 알아요? 모르잖아.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실마리가 잡히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원인을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저는 괴로움이 있어서 공부 시작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힌두교 쪽?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 아마나 마하리시 그 책을 이제 처음에 이제 접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먼저 가까워진 거예요. 거기 이제 나라는 그게 좀 있잖아요. 또 영적인 거가 있고, 그거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서도 참나가 있기 때문에. 예, 참나가 있고, 에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영성에 관련된 책도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거사님을 만난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힌두를 접하다가, 사실 홍익학당도 가봤어요. 이렇게 뒤져 보니까 홍익학당인데, 자꾸 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니 뭐니. 계율 같은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불법도 제가 몰랐을 때 깜냥으로 이것도 왜 계율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뭐 이러면서 자꾸 뭔가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또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혼자,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 그쪽으로 이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쏠리니까 그런 차에 거사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또 맞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사실 너무 답답했어요. 그 영상에 막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공부를 뭐 수십 년 했다는 사람도 거사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아우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못 알아듣지? 나는 그 이해도가 이렇게 빠른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뭔가가 지금 경험치도 많고 한데 자꾸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이게 좀 느껴지네요. 그거였네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지금 제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험치, 이거는 이해도와 경험치 이런 건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도 그 명상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다른 그 사마타는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 했지만 사마타는 아니라고 봐요. 위파사나였는데 뭔지 모르지만 위파사나였는데 거기서 거사님은 이러니 생각이 많이 올라오니 내가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접목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 간 거예요. 그 차이점이 그런 혼선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한번 이 내시경 대지상 내시경 경험으로 가봅시다. 자, 당연히 우리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가 맡아지거나 입술에 맛이 느껴지거나 몸으로 뭔 어떤 감촉 느껴지거나 또는 알아지거나 우리 모든 경험은 그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 작용돼요. 예외 없이 이거는 누구든 그러해요. 부처도 마찬가지, 예수도 마찬가지, 누구든 그러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렇게 작용돼요. 비 오듯이. 응? 비 오고 안 오고 하듯이.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면 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뭔가 감촉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작용돼. 이 생각은 요 감촉의 촉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과 생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요 생각으로 요 경험을 규정할 수가 없는데 맨날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요것에 대한 생각이다 보니까 요거라고 착각을 해. 요거에 대한 사실이라고 착각을 해. 그런데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지금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그것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결정된 생각이 결정된다면 그러면 그 비와 관련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이 작용되겠지? 근데 사람마다 비에 대한 생각이 달라. 그거는 비가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에 대한 생각은 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 비가 어떻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이 비가 그렇다고 규정할 수는 없어. 잠깐만요. 죄송해요. 말씀 잘라서. 그럼 그 과거의 경험이란 것은 내 생각 내용을 규정했던 것들의 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에요. 규정하지 않았어도 네. 규정하지 않았어도 그런 현상 경험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았어도. 규정하면은 당연히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고. 자, 규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걸로 일어나는데 규정하지 않음으로 일어나고 규정했으면은 이때도 규정함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차이가 있을 뿐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똑같아요. 자꾸 지금 그 걸림이 그러면은 그 기억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음식 먹을 때도 기억의 맛으로 먹는다. 원래 맛은 그 생생한 그 맛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제가 자기 온 게 기억의 맛으로 그래요. 먹었구나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기억의 맛으로 먹었다? 그 기억은 그럼 어디에 있었다가 우리가 기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또 이런 생각이니까 이게 자꾸 혼선이 오는 그래서 거죠. 그걸 연기라고 네. 제가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억이라 하는 걸로 이렇게 작용되는 건가? 그것을 물결 기후로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네. 어디에 있다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매 순간
이렇게 경험으로 이렇게 계속 연기되는 거라고. 어디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매 순간 경험으로 이렇게 연기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 앞의 모든 경험이 조금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라 이름하는데 전부 반영되어 있다라고. 자, 미술하는 사람은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네. 미술하는 사람은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봐요, 어떤 거예요? 나는 미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 지금 이 순간 뭐냐면 우리가 삼원색이라는 게 있죠. 삼원색이 뭐야? 빨판호야? 응? 빨간, 파란, 노랑이야? 그래요? 너무 초보가서 갑자기 그런 모양이래. 근데 빨간, 파란, 노랑을 한꺼번에 섞으면은 무슨 색이 돼요? 빛이요? 아니 물감도 그렇잖아. 네. 그럼 무슨 색깔이 돼? 검은색. 빨판으로 하나 써도 검은색이 돼? 흰색이 돼? 검은색. 검은색이 돼? 네. 빨판으로 색깔을 한꺼번에 이렇게 비추면은 검은색이 돼? 빛은 흰색. 빛은 흰색인데 물감은 검은색이 돼? 사실 검은색은 아니에요. 하여튼 봐요. 좋아요. 뭐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그러면 이제 이 물감을 이렇게 빨판으로 삼원색을 섞으면은 흰색이 되든 검은색이 그 색깔에는 빨판호가 아닌 전혀 다른 색깔인데 요 색깔에는 빨판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색깔이죠. 만약에 이걸 다시 분리를 해낸다면 다시 빨판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생각은 그와 같이 바로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하는 이 생각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다른 생각 같은데 이 생각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빛이 있으면 요 빛은 하얀색, 즉 빛이 색깔이 없는 것 같은 빛인데 여기에는 이미 빨간색, 파란색,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얀 빛을, 요 흰색 빛을 다시 분해를 해서 빨간, 파란, 노랑으로 분해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빨간, 파란, 노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 같은데 옛날의 경험과 여러 경험인데 전혀 그런 경험과 동떨어진 생각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 속에 그런 모든 경험이 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속에 그런 모든 경험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적으로 이게 물고 간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알아지는 그 순간에는 어떤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 그것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생각에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전의 경험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경험이 있으니 요 생각이 작용되는 거니까 요 생각은 요거와 관련된 생각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색깔이죠. 그 이전의 모든 경험이 반영돼서 요게 어떤 거야라는 해석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경험으로 확인된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규정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으면 이제 규정이 안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일어나서 알아죠.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나면 생각대로 이 경험이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거고 이 경험이 바로 생각대로야 하는 거고 어떤 그런 자각이 있으면 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있으면 또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규정함이 없으니까 이 경험은 경험이고 생각은 생각이야. 혼동하지 않아. 자, 여기다 또 하나 더. 그럼 그것을 아는 나가 있는가? 아니, 이것도 그냥 내가 이것을 촉감을 느끼려고 느끼나? 그냥 느껴짐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느낌에는 내가 없어. 그냥 느낌이란 것이 낯설 뿐인 거고. 그러니까 느껴지니 또 알아져. 이 알아짐도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졌나?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나? 그냥 아무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것도 없어. 내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이런 나가 있을 수가 없어. 경험을 봐요. 다 그렇잖아요. 알지 않으려고 하면 알아지지 않나?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다, 알지 않는다. 알려고 한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엉터리 같은 말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 소용이 없는 말이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는 말이겠지. 알려고 한다? 알려고 해야 비로소 알아지면 소용이 있는 말이겠지.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져. 심지어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려고 시작을 하지 않아도 알아졌어. 알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져. 그럼 도대체 알려고 한다, 알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듯이 또는 우리가 촉감이 일어나듯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촉감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죠. 촉감이 없으면 촉감이 알아진다는 것은 없지. 비가 오니 비가 온다는 것이 알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온다는 것은 아는 건 없어. 자, 그냥 그러함이야. 그냥 그러함인 거예요. 근데 알았더니 이것은 나래. 이게 나래. 이게 나다? 그런 말이 왜 붙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름일 뿐이잖아. 그것 또한 생각일 뿐, 그것에 대한 생각일 뿐이잖아. 그것에 대한 해석일 뿐이잖아.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어? 어디서 나라는 거 들어서 그렇지. 부모한테 듣든, 학교에서 듣든, 어디서 책에서 있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생각이 작용된 거지. 들은 바가 없는 사람이 그거 뭐 너 쌓겠어, 그게? 자, 그냥 일어나는 경험은 그냥 경험이겠지.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지켜보는 나. 지켜본다는 걸. 지켜본다? 아니, 그냥 나는 아니야. 그냥 뭐 들림이 일어나듯이, 생각이 일어나듯이, 알미라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들림이 없으면 들림에 대한 아무도 없어. 보임이 없으면 보임에 대한 아무도 없어. 자,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그냥 그렇게 알미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알미인데, 그것을 지켜본다, 관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지켜보는 나가 돼서 객관적으로 지켜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지켜본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켜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지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평정력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행력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켜본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경험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되게 화내는 사람, 싸우다가 화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화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참으려고, 안 터뜨리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려요. 올라오는 대로 올라와서 놔두면은 이게 폭발이라고 할 수 있게는 안 될 텐데, 참으려고 하다가, 참지 뭐, 참을 이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멸한다는데, 참지 하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면 이제 크게 터지는 거죠. 남자들이 부부싸움 하다가, 이 집어 던지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참다가 터져 나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참으려고 하면은 던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폭력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참다 터지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켜보려고 하는, 관찰하려고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인내심 같은, 참을심 같은, 관찰하려고 하는,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상될까요? 예. 자,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이 힘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참으려고, 수없이 어떻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살이가 힘들었는데, 수행도 이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객관적으로 지켜보려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서 금이, 그게 바보예요. 그게 아니라, 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문제야.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비 오는 거 같은 거야, 그냥.
비 오면 보임이 일어난 거 그거 같은 거야. 그게. 근데 그것을 관찰한다, 지켜본다. 이게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에 관찰하려고 하면은 단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질 때는 뭐 당연히 뭐 어렵지 않지. 관찰하면 이게 그냥 나무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관찰하는 이게 나야.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는 나무 집에 불난 거야. 뭐 불구경이지. 그러나 자기 집에 불나면은 미쳐버리겠지.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관찰하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되지? 이게 자기 집에 불난 거야. 이게 자기 집에 불이야.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그 꼴인 거예요. 예, 봐요. 관찰이라는 거 지켜보는 것이 왜 필요한데? 그것 또한 일하고 살아야 되는 것 뿐인데, 그것 또한 비와 같은 것일 뿐인데, 예, 바로 이러한 이해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애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될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 경험은 경험 그대로고, 생각이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고, 비가 보이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이게 동시에 작용되는 것 같아도 동시에 작용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촉감이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촉감밖에 몰라. 사실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의 경험 상태는 바로 따님이 이야기하듯이 촉감이 있을 때는 촉감밖에 없어. 그냥 촉감 그 자체일 뿐이야. 자, 그런데 촉감 그 자체일 뿐이면 괴로움이 아니야. 공포가 아니야. 공포나 괴로움은 항상 생각대로라고 하는 요 착각일 때 공포가 느껴져. 실제로 주사가 들어가는 것, 이게 공포가 아니야. 주사를 맞는다는 생각, 이건 안 좋다는 생각, 이 생각이 이 사실 같을 때 두렵고 공포해. 세상 모든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게 없어. 그냥 생각이 나도 생각이 날 때는 알아지기만 했지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 촉감이 있을 때는 생각으로 규정한 착각이 아니라 그냥 촉감일 뿐이야. 그러니까 또 관계 없어. 그러니까 아까 육체로 오는 그런 거는 이 감각으로 날처럼 그게 되는데 생각 내용이 들어올 때는 그 육체에서 느낄 때 그 감각처럼 느껴지는 그게 잘 안 되는. 네. 자, 그런데 똑같지요? 네. 똑같지요? 뭐예요? 생각이 알아진다는 것도 이 육체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소리가 알아지는 것은 우리는 들린다라고 그러죠. 생각이 알아지는 것은 우리는 알아진다라고 그래요. 생각은 눈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귀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죠. 생각이 들으면 알아져요. 그런데 봐요. 알아진다나 들린다나 같아요. 우리는 들리면 생각이 작용되죠.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이 또 작용돼요.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들리면 생각이 작용되듯이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에 대한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뒤에 드는 생각으로 앞에 생각을 규정할 때 괴롭다, 고통스럽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역시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생각과 생각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이 순간의 생각인데 이 생각은 과거의 경험으로 이 생각을 규정하는 거예요. 또. 자, 지금 이 순간의 생각도 과거의 경험이 다 들어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자, 흰색이면 그냥 흰색이에요. 근데 이 현상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흰색이 경험돼요. 그러면은 이때 일어나는 순간의 생각은 요 흰색에 대한 게 돼요. 요 흰색은 다른 것에 대해서지만 흰색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흰색에서 일어나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그 많은 것 중에서 다른 부분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 같아. 근데 그 생각으로 이걸 규정하면은 바로 불편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은 이 생각이고, 이 생각은 이 생각이라면은 역시 그냥 생각이 아닌 감각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 상태가 돼요. 생각에 대해서도 그러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수행의 이치고 또 이치, 괴로움이 없는 경험 상태의 이치. 자, 몸에 촉감되는 그대로이듯이 생각에 대해서도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느껴지는 그대로라고 얘기하지, 생각은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촉감의 내용, 느껴짐의 내용은 이 느껴짐 자체의 경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내용은 생각으로서 이걸 규정하지 않지요. 그럼 생각이 알아져요. 알아지는 데 대한 어떤 생각은 이 생각으로 이 알아짐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 그냥 이 생각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생각으로 대한 불편이 없어요. 다음 순간에 또 일어난 이 생각이 또 문제겠지. 근데 이 생각도 그 생각 자체의 경험에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때 또 그 생각으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괴롭고 괴롭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한 거예요. 끝없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모든 경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착각이 작용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불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매 순간에, 근데 결국에는 끝없이라고 말했지만은 매 순간 경험일 뿐이야. 경험되는 그 순간은 그 경험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끝없다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해요. 어쨌든 바로 생각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몸 느낌이나 생각 느낌이나 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위치가. 이치는 같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자, 그 다음 경험을 통한 자각의 문제. 네.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물의 경험과 같은. 네, 몸의 경험, 뭐 소리 들리는 경험, 이런 경험치들은 그 있어서 분명히 선명하게 아는데 생각 경험 그거는 어떻게 해서 알 수 또한 있을까? 역시 오겠죠. 역시 예. 네. 뭐 아까 이 간절함의 정도는 괴로움의 정도고, 간절함의 정도는 괴로움의 정도고. 거기에 따라서 자각의 경험은 거기에 따라서 되는 자각의 경험.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조급한 건 없는데 그냥 좀 궁금했었어요. 어떤 차이, 거사님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될까라는. 그거는 제가 더 괴로웠었나 보지. 그 간절함이 있었나 보죠. 저처럼 모든 걸 다 잃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별 크게 공부 시작한 것도 어떤 것 때문에 뭐 그래서 없었어요. 그렇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했었고. 저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보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간절함이라든가 절실함이 있게 되겠지.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어떤 자각은 정말 어떤 큰 자각 또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는 어떤 이 뭐 생각해주고 뭐 판단해주고 뭐 이럴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겠지요. 네,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는 좋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기 이전에도 차라리 그때가 더 평상심으로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하게 안 하나 봐요. 예. 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따님은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듣다 보면 결국에는 따님의 삶도 다 그런 문제겠지요. 응? 자, 언제든지 뭐 궁금하면 전화하셔도 좋아요. 뭐 바쁘니까 오시기 힘들면은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면은 전화하셔도 돼요. 에이, 그 돌팔이 뭐 들어보나 마나 그러면 안 해도 돼. 네? 항상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사님이 예전에 뭐 이렇게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너무 그럴 때는 거사님하고라도 통화라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엄마하고의 대화 속에서 뭔가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뭐 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알 수 없어도 결국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은 뭐 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응? 비 오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왜? 생각이 결정해. 내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거잖아. 네, 근데 그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왜? 근데 뭐예요? 저 미얀마 가면 6개월 내내 매일 비가 와요. 맞아요. 자, 그러니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또 그런 것일 뿐이죠. 그런데 삶에서 자꾸 착각이 일어나서 정말 답답하다고 할 때는 한번 전화해도 좋아요. 오늘 저는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야말로 자연이구나. 이거. 자, 그거는 얻어갈 게 아니지. 왜 그래요? 또 기적이에요. 맨날 삶이 그러한데 뭐 네. 새로 뭐 얻은 것도 아니잖아. 네. 그래서 얻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맨날 그래 한 것이 뿐인 거잖아. 네, 맞아요. 새롭게 일깨웠네요.